장수의 샘물 침분비법입니다. 먼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침분비가 줄어드는 것도 병이다. 이거 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네, 그렇죠. 침 분비가 줄어들면 침 분비 줄어드는 것 자체로도 불편하지만 침 분비가 감소되어서 여러 가지 입안에 2차적으로 병들이 생깁니다. 치과 질환들이 생깁니다. 보통 구강건조증의 정확한 정의는 침 분비량에 상관없이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냥 건조감을 다 구강건조증이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은 침 분비량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 분비가 감소되면 당연히 그 구강 내 자정작용이 떨어지고 또 침 속의 항균 물질이 감소되면서 여러 가지 충치, 잇몸병, 뭐 그런 구강 감염, 궤양 등이 나타나고요. 또 혀가 갈라지는 아까 말한 혀가 화끈화끈하게 아프다고 하는데 혀가 갈라지는 그런 균열 열구설, 네. 또 네. 입술이나 입 주위에 그 염증이 생기는 구각 구순염, 네. 또 굉장히 다발성의 광범위한 치아 우식증, 충치, 또 어머나. 곰팡이 감염 등이 생기고요. 네. 특별하게 이렇게 육안으로는 별로 이렇게 이상 소견이 안 보이지만 아까 사례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혀가 타들어가는 그런 통증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정말 화면만 봐도 그 고통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강건조증이 생기면 입안이 종합병원이 되네요, 정말.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사례자 그 임용인 어머님도 혀가 뭐 이렇게 갈라지고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구강건조증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진단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가진단법. 네네. 일단은 뭐 본인이 건조감을 느끼면은 건조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일상 생활 습관에서 음식물을 삼키거나 먹기가 힘들다. 특히 이제 또 약간 마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꼭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 말이나 발음이 정확하게 잘 안 나온다. 이런 증상도 구강건조증의 증상이고요. 약간 자극적인 맵고 짠 음식에 예민하다라는 느낌.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말라서 자다가 깨는 경우가 있다. 네. 혀가 좀 타는 듯이 갈라지는 듯이 아프다. 또 예전에는 잘 느꼈던 음식 맛을 잘 못 느낀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틀니를 끼시는 분들은 틀니가 잘 안 맞는다라는 것도 구강건조증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도 좀 잘 기억해야 됐고, 근데 이제 구강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침샘이 말라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앞서 사례자 어머님처럼 카페인 음료를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네. 뭐 약을 잘못 먹는다거나 다른 병이 있다거나 이래서 생기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구강건조증의 가장 주된 원인을 꼽자면 약입니다. 그래서 복용약이 많으면 그 복용약의 작용에 의해서 대부분 구강 건조가 생기고요. 네. 특히 이제 신경과 쪽이나 정신과 쪽에서 그 처방 내리는 약들이 구강 건조 증상을 좀 심하게 유발시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다른 거. 네, 두 번째는 당뇨병이 있을 때 그 이제 우리 몸의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구강 건조가 유발이 되고 네. 또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신장을 통해서 체액이 재흡수가 되지 않고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수분 소실이 심해서 건조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에 의해서도 구강 건조가 또 유발이 됩니다. 네. 혈액 속에 그다음. 염증도 있네요. 네. 또 이제 저거는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이제 구강 건조증의 또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피 속에 쇼그렌 자가 항체라는 그런 항체가 있으신 분들은 그 항체가 침샘이나 눈물샘, 땀샘 등을 침범해서 그런 분비샘들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건조시키는 그런 질환인데 그런 쇼그렌 증후군이 2차적으로 나타나면 관절에 침범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루푸스나 또 혈관염, 뭐 피부염, 임파선염, 우리 전신에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질환 때문에도 당연히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코도. 다음 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가 막혀서 코로 숨을 쉬기가 어려우면 입으로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구강 건조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례자처럼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이 이제 촉진이 되면서 당연히 수분 배출이 많아져서 구강 건조가 생기고요. 네. 가글도 문제네요. 네, 시중에 이제 입냄새가 나시고 건조감이 생기시면 자꾸 이제 그런 가글을 이제 사서 많이 쓰시는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구강청결제에는 대부분 알코올 성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휘발성 약간 느낌이 네, 그래서 좀 들더라고요. 화끈화끈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걸 자주 쓰면 오히려 구강 건조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네. 또 이제 뭐 긴장하거나 네.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입이 저- 바짝바짝 타죠. 그렇죠. 제가 지금 네. 입이 바짝바짝 타고 있거든요. 제가 교수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네. 안 해본 방송을 네.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설명하다 보면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예, 이런 네. 이런 상황에서도 구강 건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긴 사람 지금 다 바짝바짝 하고 있어요. 방송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런 구강 건조증도 어떤 질환으로 인식을 해야지 그냥 이러다 괜찮아지려니라고 그냥 증상으로 방치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구강 건조증도 좀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구강 건조증을 호소하시게 되면 침 분비량을 테스트해서 침 분비량이 감소가 돼 있으면 침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물로 치료를 합니다. 필로칼핀이라는 약이 이제 대표적인 약인데요. 그런 필로칼핀 성분의 약을 처방해서 치료를 하고 또 이제 젤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제품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공 타액 제제, 인공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인공 타액 제제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구강 건조를 치료하는 것과 더불어 구강 건조로 인해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치아 우식증이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불소 가글이나 불소 젤 같은 불소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네. 일단 가정에서 자가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좀 가습기를 틀어놓고 입술에 보습제를 바르고 또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 음식 그 섭취를 좀 많이 하시고 그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이나 토마토 같은 신선한 야채나 과일 섭취를 많이 하고 네. 커피, 뭐 탄산음료, 그다음에 흡연 이런 습관을 좀 줄이시고 네,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구강 건강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고 있고요. 실제로 관련돼서 미리 질문 주신 시청자분이 계셔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이 고민이세요? 네, 저는 그 혓바닥 앞쪽이 이렇게 긁힌 것처럼 갈라져 있어요. 네. 한 10년 이상 되었고요. 예. 아이고. 그런데 평소 이렇게 불편함은 잘 모르는데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상당히 통증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잇몸이 약해서 잇몸이 퇴축되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치아도 균형 이렇게 생기고 아이 출산 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안 교수님. 네, 그 지금 혀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는 지금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앞쪽이 안 좋다고. 앞쪽이 안 네. 좋다고 하는데요. 아, 혀 상태 예.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좀 해놨대요. 한번 그러면 보실까요? 한번 좀- 아이고, 네. 저렇게 갈라지셨구나. 그런데 네.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행이에요. 아, 네. 네. 일단 저게 이제 약간 혀가 앞쪽에 갈라진 느낌이 드는데 네. 갈라진 깊이나 정도로 봤을 때 저 부분이 통증을 유발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네. 혀 사이드에 이렇게 보면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네. 치아 자국 같은 예, 거죠. 굴곡이 있죠. 네. 네, 저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보통 이를 이렇게 세게 꽉 물고 있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혀가 그 치아의 악국 내에 갇혀서 혀가 치아에 자꾸 쓸리면서 쓸리면서. 네, 쓸리면서 점막에 약간 좀 점막이 자극적인 것에 예민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 맵고 뜨거운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예민하시다고 하면 그런 혀가 치아에 쓸리면서 점막이 조금 얇아지거나 예민해서 그러실 수가 있고 네. 입이 마르면 당연히 구강 곰팡이 감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곰팡이 감염이 눈으로 드러날 정도로 생기지는 않더라고 해도 구강 곰팡이균, 진균이 지금 증가하게 되면 네.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에 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잇몸 퇴축 질문도 하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셔요? 잇몸 퇴축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잇몸 질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칫솔질 너무 세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치과에서 보고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 관리 앞으로도 잘하셔요. 관리 잘 하세요. 네. 네, 자 이렇게 구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이 구강 관리 강조는 하지만 잘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 구강 관리법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올바른 구강관리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개운하게 박박 분노의 양치질 괜찮을까요? 당장은 시원할 수 있지만 치아와 잇몸 사이의 자극으로 상처가 생길 수 있어 좋지 않은데요. 내게 맞는 크기의 칫솔로 부드럽게 양치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을 오래 하는 습관은 어떨까요?
양치질을 오래 하면 치약에 들어있는 마모제와 칫솔의 물리적인 작용으로 치아 표면이 마모되거나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오래 닦지 마세요. 얼음과 건어물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경우 무리한 힘이 치아에 가해져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를 도구로 사용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 치아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탄산음료를 마신 후 바로 하는 양치질은 괜찮을까요?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에 노출된 치아를 바로 양치질하면 강한 자극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입을 물로 한번 헹군 후 30분 정도 지나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은 후 바로 찾는 찬 음식. 구강 건강에는 어떨까요? 음식의 온도 차이로 인해 치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해 주세요. 올바른 관리법으로 구강 건강 지키세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도 차가운 커피 먹고 얼음을 그냥 와다가닥 깨먹으면 시원하고 스트레스도 풀렸는데 요거 삼가야겠다는 거 다시 한번 배웠고요. 침 분비 잘 되는 방법 한번 또 볼게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잘 안 되는 거다. 물을 자주 마셔라. 중요한 거죠, 신 교수님.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침 분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 맞는 말인데요. 그렇다고 물을 많이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네. 물을 입안에 넣고 씻는 듯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아, 씹는 듯이. 천천히 입을 조금만 넣고 입안에 우물우물 하면서 오래 두시는 걸 좋겠습니다. 물만 많이 마시게 되면 화장실에 자주 가야 되는 불편이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씩 계속해서 적셔야 되죠. 네, 예. 드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끈적이는 음식은 피하고 신맛 나고 많이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라.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안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저작하게 되면 침 분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제 많이 씹는 것이 좋은데 씹으실 때도 끈적끈적하고 설탕이 많이 함유된 그런 건조한 음식보다는 네. 수분이 많이 함유된 오이나 토마토 같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큼직하게 썰어서 이렇게 꾹꾹꾹꾹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갈아서 주스로 먹는 것보다는 씹어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고요. 네.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나 끈적끈적한 음식은 그런 치아 표면에 세균의 부착을 더 증가시켜서 충치 발생을 더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음식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이제 많이 씹는 음식을 권해주셨는데 이제 씹어서 삼킬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씹을 수 있는 껌이 있잖아요. 껌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교수님? 네. 껌을 씹으시는 것은 뭐 침 분비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는 것이 그 뇌혈관에 흐르는 혈류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껌을 씹게 되면 또 이 껌이 치아를 닦아주기 때문에 구취 제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껌이 아니더라도 요 씹는 동작, 뭔가 계속 씹는 것 자체도 잇몸 건강에 좀 도움이 될까요, 신 교수님? 네, 뭐 씹는 것 자체가 일단 잇몸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만 씹고 왼쪽으로는 안 씹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오른쪽으로만 씹고 왼쪽을 안 씹으면 어느 쪽이 더 깨끗할까요? 왼쪽이 안 씹는다고 더 깨끗할까요? 그럴 것 그럴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때가 안 타니까. 네. 네,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네. 보시면 아니라는 네. 건가요? 두 개 치아를 보시면 큰 어금니 두 개를 보시면 왼쪽에 그림에 큰 어금니 두 개를 보시면 색깔이 완전히 다르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치아가 더 플라가 더 많이 껴져 있습니다. 아. 왜 그런가 보니까 오른쪽 그림에 윗니가 없습니다. 윗니가 없어서 앞에 이까지는 그래도 식사를 하실 때 음식물이 치아를 쓰시는데. 닦아주는 반면에 제일 뒤에 있는 치아는 전혀 음식물에 의한 그 청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치태가 많이 쌓이는 모습을 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씹는 거 하면은 남의 험담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작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고 저작 운동과 더불어서 이 운동을 하셔야 네. 또 침이 잘 나온대요. 혀 운동을 해라. 침 마르지 않는 운동이 따로 있나요? 네, 이제 저희가 구강건조증 환자들을 위해서 입체조를 좀 교육을 입체조. 시키는데요. 네. 입체조 하는 그 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혀로 입안에서 이제 혀를 입 밖으로 내밀어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또 남들이 보기에 좀 무안하니까 그렇죠. 그럼 입 아무도 안에서 없을 때 아니면 오른쪽 몰라도. 뺨을 밀고요. 한 바퀴 돌리고 왼쪽 뺨을 내고 또 한 바퀴 돌리고 그다음에 혀를 또 윗입술에 올려서 윗입술에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고 아랫입술에 내려서 반시계 방향으로 또 한 바퀴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수시로 입이 좀 건조하다고 느낄 때마다 수시로 자주 하면 침 분비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유, 이거